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의, 예절, 그리고 매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말이긴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 주제를 이번에 고르게 됐는지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제를. 저희 어머니가 좀 재밌으신 분인데 항상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세요. 제 팟캐스트도 듣고 진짜 다 들어주시거든요. 라이브도 실시간으로 항상 들어와 계시고 채팅, 뭐 댓글 이런 거 다 보시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제 팟캐스트를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가끔씩 주제를 추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주제도 추천해 주시고 아니면 평소에 뭐 어머니 유튜브도 좋아하시고 TV도 보시고 하니까 그런 거 보다가 좀 한국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분들이 보시기에 좀 재밌어 보이는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보내주시거든요. 또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영상이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뭐 10가지? 이런 영상이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뭐 친구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의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만나 뵀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아 이 친구는 교육을 잘 받았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고 뭐 이런 행동을 하면 혹은 안 하면 '아 얘는 가정교육, 집에서 매너 교육을 잘 안 시켜 주셨나 보다. 아 애가 좀 별로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쭉 정리를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한국인 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되거나 한국인 여자친구, 한국인 남자친구 혹은 진짜 결혼하게 될 사람을 만나서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갈 때 뭐 이런 행동하면은 예의가 아니고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은데 어디서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인 친구의 부모님들을 뵈러 갈 때 뭐 한국인 애인의 부모님 집에 놀러 갈 때 지키면 좋을 에티켓, 행동, 예의, 예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영상들에 있었던 내용이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의 의견, 댓글 이런 것들도 봤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 분들이 좀 놓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알아두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내용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나는 이미 어른이야.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한국인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혹은 뭐 한국인 애인 없어. 나 이미 결혼했어. 그런 분들은 이제 문화 차이에 좀 집중하면서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예의, 예절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국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짧게 광고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한국어 말하기 연습 어플 트이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워가실 이런 매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혼자 연습하면 뭔가 불안해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트이다 어플이랑 함께 내가 한국인을 직접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외우고 있던 그런 예의들 활용해서 연습해 보면 그걸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어플 다운로드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래에 제가 댓글창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팟캐스트 다 들어보시고 그 링크 눌러서 어떤 어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알아둬야 되는 에티켓들,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있고, 두 번째는 갔을 때, 진짜 부모님 만났을 때, 집에 가서 해야 할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은 다 만나고 내 집에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요 준비해야 될 것들도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신경 쓸 거는 옷차림이고요. 두 번째는 빈손으로 가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옷차림이잖아요. 옷차림은 사실 한국인들도 이런 애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거나 할 때 엄청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친구의 부모님이 계신 곳 혹은 애인의 부모님이 계신 곳에 어떤 옷을 입고 가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제일 예뻐 보이는 옷,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내가 예뻐 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갈 건지, 아니면 제일 새로 산 옷, 좀 좋은 옷, 명품 이런 거를 입고 갈 건지, 아니면 좀 밝은 인상을 주고 싶으니까 막 색깔이 좀 밝고 화려한 걸 입고 갈 건지, 다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좀 무난한 패션이 있어요. 무난한 게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좋습니다. 너무 노출이 심한 옷 있잖아요. 살이 많이 보이고 다리가 많이 보이고, 예를 들면은 미니스커트 같은 거, 탱크탑 아니면 크롭탑 같은 거는 지금은 좋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패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인들도 다양한 패션 많이 입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거에 조금 놀라실 수가 있어요. 어이쿠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일 깔끔하고 단정한 착한 그런 옷을 입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입으란 말이냐 하면 그냥 깔끔한 티셔츠 있잖아요. 티셔츠도 너무 막 엄청난 화려한 패턴이 있는 그런 티셔츠가 아니라 그냥 깔끔하고 깨끗한 티셔츠에다가 깨끗한 깔끔한 바지. 여성분들이라면 너무 짧지 않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원피스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셔츠라든지 블라우스라든지 그런 거 그냥 무난하게 입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맨발이 예의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샌들 신고 슬리퍼 신고 하니까 구두 신고 하면은 맨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맨발이 조금 실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리퍼 샌들 신어도 돼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면은 양말을 신을 수 있게 작은 양말 있어요. 덧신 같은 거 좀 작은 양말 챙겨서 그 집에 들어갈 때만 이렇게 신고 들어간다거나, 최대한 그 발가락들이 보이지 않게 양말 신어주는 거, 요거 예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말 기억해 주시고 깔끔한 복장 입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향수 있잖아요. 향수도 옷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냄새가 강하고 화려한 그런 향수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향수를 그렇게 많이 뿌리는 사람이 없어서 적당히 그냥 칙칙칙 한 3번 정도 적당히 뿌리고 가는 게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주기에 좋습니다. 네, 요거 옷차림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문신이 있어요. 문신도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요. 문신 너무 예쁘고 나의 매력 포인트일 수 있어요. 보여주고 싶을 수 있어요, 이 예쁜 그림. 하지만 그 매력은 천천히 조금씩 보여주기로 하고, 우선 첫 만남에서는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옷차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빈손으로 가지 않기가 있었습니다. 빈손은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들고 가라는 이야기죠. 뭐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가라. 진짜 비싼 게 아니어도 되고 보통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고 가는 선물은 과일이거든요. 뭐 수박이나 아니면 뭐 체리, 블루베리 같은 거 그냥 과일 가게에 가면은 그 시즌에 맞게 딱 요즘 시즌에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사서 가서 이렇게 작은 성의, 작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올 때 조금 신경 썼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마음을 가져가면 좋고, 그리고 과일 말고 이거 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외국 분들일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강점이 뭡니까? strength. strength 포인트가 뭐죠? 외국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외국에서 나의 나라에서 먹는 과자나 뭐 술이나 차 같은 게 나는 맨날 먹는 거지만 한국에 가져가면 엄청 그 귀하고 새롭고 신선한 그런 선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파는 과자 뭐 요런 것들 사서 선물해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성의를 보여드릴 수 있는 선물을 사 가는 거. 친구 집에 갈 때도 이거 저도 친구들을 보면서 좀 배웠는데, 그러니까 가끔 저도 잊을 때가 있어요. 집들이 같은 거 친구들 이사하면은 가는데 가끔 친구들이 한 2번, 3번 요렇게 많이 이사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니까 "아이 서로 그냥 집들이 선물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그냥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친구들은 뭔가를 사 오더라고요 무조건. 참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이야. 나는 또 전 교육 잘 받았는데 제가 더 부족했죠.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도 친구들한테 배울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거라도 진짜 작은 거라도 들고 가면은 너무 고맙잖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요런 거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세요. 저는 좀 반성을 한 기억이 있는데 과일이나 이런 과자 같은 거 챙겨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대요. 뭐 어느 나라는 빨리 가야 되고 어느 나라는 조금 늦게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한국은 최대한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뭐 12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12 시에 한 1 분, 2분 일찍 가거나 진짜 거의 딱 맞게 가는 게 좋다랍니다. 시간 맞춰서 가 주시고 늦으면 안 좋겠죠?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인사말인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호칭?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르는 말. 친구 어머니, 아버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뭐 아줌마 이렇게 부르실까요? 뭐 엄마? 뭐라고 부를까요? 한국에서는 그냥 흔하게 어머님, 아버님 요렇게 불러요. 어머님 드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모르는 뭐랄까 친구의 부모님한테는 어머님, 아버님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부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볼까요? 딱 과일을 샀어요. 들어갈 때 밝게 인사를 해야겠죠? 그 밝게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지 요것도 좀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목소리 한 톤 올려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 저희 나라에 있는 과자예요. 입맛에 맞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과자 좋아하신다고 해서 들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렇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말이 많나?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선물을 줄 때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큰 건 아니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술 좋아하신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하면서 "이거 뭐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주세요." 하는 그 멘트 해 주는 게 좀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라면.
그래서 요 멘트도 함께 호칭이랑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타임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지키면 좋을 예절들인데요. 먼저 당연히 한국은 아까 양말 얘기했듯이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신발 벗고 이렇게 내가 벗은 신발은 잘 정리해 두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스처를 이렇게 하면서 혹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손을 씻고 싶은데요." 라는 이 제스처를 하면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요렇게 여쭤보고 손을 먼저 씻어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쉬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라는 거 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라는 거 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 어떤 거냐면 "자 손 씻고 나왔어요. 자리에 앉을까 말까 이렇게 뭐 '어디에 있지?' 요렇게 좀 우왕좌왕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앉아, 앉아. 여기 앉으면 돼. 뭐 옷 주고 가방 주고 여기에 앉아."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 다들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이렇게 요리를 준비해 주셨을 건데 그때는 또 지키면 좋을 예절들, 이제 식사 예절 같은 거는 워낙에가 많아 가지고 워낙에 많아서 제가 따로 에피소드로 먼저 만들어 뒀었어요. 그래서 식사 예절은 요거 끝나고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부모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너네는 앉아. 먹어, 먹어. 먼저 먹어." 하면서 "음식 식기 전에 빨리 먹어." 요렇게 하고 하실 텐데 이때만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요렇게 말하고 같이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같이 먹어요. 도와드릴게요."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또 매너입니다. 막 처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하는 제스처만 좀 취해 주시면 부모님들도 아마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앉아. 먹어, 먹어."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막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렇게 앉아서 뭐야 이거? 한식?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맛있겠다." 하고 먹는 거보다는 다 같이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신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신경 쓰시고 뭐 나머지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그냥 재밌게 즐겁게 나눠 주세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어는 점점 나아질 거기 때문에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재밌는 대화 나누고 집에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임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면 좋은 예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연락드리기 아니면 문자 한 통 남겨 놓기, 요것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보고 좀 배웠던 건데 할머니 댁에 가요. 뭐 할머니 댁에 가서 추석이나 설날 때 뭐 이틀 3일 요렇게 놀고 집으로 돌아오면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해서 "네 저희 집에 잘 왔어요. 잘 도착했다." 알려드리고 "아 이틀 동안 뭐 신경 쓰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푹 쉬시고 저희 다음에 또 갈게요. 건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하는 그런 마무리 인사까지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친구 집들이를 가더라도 그렇고 친구 부모님을 뵀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는 "아 오늘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걱정하는 거, 제가 한국어가 쪼끔 아직 부족해서 혹시나 실수한 게 있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고 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너무 반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해요." 하는 그런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템플릿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뚜루루 뚜루루 초콕. 네, 어머님. 저희 잘 돌아왔어요. 아까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잘 대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편하게, 재밌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 오는데도 멀지 않았고요. 전혀 힘들지 않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어가 아직 조금 서툴러가지고, 좀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실수한 게 있으면 진짜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또 뵐게요. 들어가세요. 네. 뚝. 요렇게 하는 거 통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친구, 뭐 애인한테 너무 감사했다고 꼭 말씀 전해줘라. 말 전해줘라. 요렇게 얘기해 두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피날레 이제 장식하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다 챙겨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고 이제 전화 끊고 이제 부모님들은 아주 흐뭇하게 이 친구 아주 괜찮은 친구구만. 우리 아들, 뭐 우리 딸이 아주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 이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인데도 요렇게 잘하네. 한국 예절들을. 아주 훌륭하다. 요렇게 생각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 잘 외워두시고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나라랑 너무너무 비슷한 것들 아니면 뭐 거의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혹은 너무 다른 것들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나라에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언젠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 한국인 디디도. 그러니까 그럴 때 챙겨야 할 에티켓 같은 거. 꼭 요거는 신경 쓰는 것 같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또 너무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인 친구, 부모님 집에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예의 하면은 좀 떠오르는 명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선은 킹스맨 보셨나요, 여러분? 킹스맨에서 그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Manners maketh man. 이거 아세요? 다 보셨을까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 잘 지켜라 하는 그 유명한 구절 너무 좋아하고,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아에도 유명한 그 예의에 관련된 그 명언이 있어요. 공자라고 그 예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예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의란 뭐냐? 예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을 남한테도 하지 않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 남한테도 하지 않는 게 예의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국에 예의는 상대적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예의가 있다 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안 해도 뭐 별 신경 안 써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예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말도 봤습니다. 예의는 예의란 말이다. 예의는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는 게 예의다. 그게 아름다운 거다 라고 하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예의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알아두고 그런 거를 남들한테 많이 행동해요. 그렇게 예의 있게. 하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좀 예의가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너그럽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이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예의들 내 머릿속에 저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려 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 계속해서 좋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 눌러서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또 멤버십 분들만 볼 수 있는 저의 추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팟캐스트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